안녕하세요. 꼭 필요한 정보만 알려드리는 동진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시청자님, 암에 걸리면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고객님은 암에 걸렸으니 해당 담보에서 보험금이 이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. 그러니 보험금 청구 꼭 하세요라고 친절하게 먼저 연락 오는 일은 없겠죠. 어떤 보험에서 얼마의 보험금이 나오는지 꼼꼼히 확인도 해야겠지만 암에 걸렸을 때 6가지 항목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있으신가요? 모르셨다고요? 그래서 오늘 영상은 꼭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공유하셔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면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. 먼저 보험 설계사로 일할 때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 고객분들의 보험금 청구를 돕는 순간이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. 최근에 암 진단금 청구를 도울 일이 많았고 이 암이라는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많이들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소중한 가족이나 본인이 암에 걸리면 굉장히 당황하시게 되죠.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도울 때마다 청구 과정뿐만 아니라 어떤 담보에서 보험금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그리고 몇 가지 암 관련 정보를 함께 알려드리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던 기억도 있네요. 자, 그럼 나만 모르고 있던 암 관련 프리미엄 정보 3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암이라는 질병에서 원발 부위도 중요하지만 가장 쉽게 현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암의 기수입니다. 얼마 전 오랜 시간 관리하던 고객분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지점장님 저 큰일 났습니다. 저 암 3기나 4기라고 하네요. 그래서 보험금 청구 요청도 드릴 겸 잘 지내시라는 인사 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서 고객분에게 혹시 의사에게 암 말기라고 들었냐 아니면 암 4기라고 들었냐를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를 여쭤보니 다행히 말기는 아니고 암 3기나 4기일 수 있다고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고객님 보통 암 3기에서 4기라는 판정을 들으면 암 말기로 오해해서 곧 죽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이 정도에 따라서 암의 크기가 작더라도 3기에서 4기로 얼마든지 진단을 받을 수 있으니 벌써부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암이 몇 기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암 기수는 병기 분류표상 기수를 말하는데요. 유방암에 대한 병기 분류표만 보더라도 암의 크기가 작아도 전이가 확인되면 얼마든지 3기 이상의 암으로 진단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3기 이상의 암이 걸렸다고 무조건 연명 치료를 하면서 여생을 보내야 하는 암의 말기라는 뜻은 아니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다만 발견이 살짝 늦어서 원발 부위가 아닌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암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치료받는 사람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도움이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도 다행히 그 고객님은 유방암 3기로 진단받고 수술도 잘 받으셨고 항암치료 몇 번 하신 뒤 지금은 아무런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. 그러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두 번째는 암이라는 질병이 누구에게나 무섭고 죽고 사는 문제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치료비도 그만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. 그런데 그것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국가에서 암은 산정특례 대상 질병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급여 의료비의 무려 90%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내 돈 들어갈 일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걱정만 하시다가 이 혜택 보시고는 국민건강보험 칭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고요. 그것뿐일까요? 저마다 하나씩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세대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70%, 많게는 100% 전액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아니 동진이 형 그래도 이 실손보험에 자기부담금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. 이 실손보험에 숨겨진 진짜 기능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. 바로 입원비 부담 상한제입니다. 실손 약관에 따라서 합산 조건이 다르지만 해당 약관 기준을 보면 급여 10%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%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계산해서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보상해 준다는 것이죠. 지금도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암으로 치료 중이신데 이 입원비 부담 상한제 덕분에 실손 혜택을 제대로 보고 있으시고요. 물론 이 암 치료뿐만이 아니라 치료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생활비, 재활비용 등 부가적인 경제 손해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. 그렇지만 꼭 기억하실 건 이 치료비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저것 다 떼고도 암 치료비로 100만 원도 안 든 경우도 있었으니까요. 세 번째, 암에 걸리면 갑자기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고객님은 암에 걸렸으니 해당 담보에서 보험금이 이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. 그러니 보험금 청구하세요 라고 먼저 연락 오지는 않죠. 어떤 보험에서 얼마의 보험금이 나오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. 그런데 암에 걸렸을 때 크게 6가지 항목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있으셨나요? 그럼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 실손의료비, 두 번째 진단금, 세 번째 수술비, 네 번째 입통원금, 다섯 번째
후유장애 6번째 특수항암 치료비에서 보험금 지급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. 실손은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. 암진단금은 모든 암에 똑같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. 크게 일반암과 유사암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다르게 지급합니다. 그리고 수술비에서는 암 수술비는 다들 잘 챙기시는데 질병 1호종 수술비나 질병 수술비 청구는 잘 못 챙기시더라고요. 이 질병 1호종 수술비의 해당 약관 기준으로는 암 수술할 때 3종이나 5종 수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암으로 후유장애 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상해 쪽은 아니고 3에서 80%의 질병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, 이 흉복부 장기 장애 분류표 약관을 보면 장기의 전절제나 부분 절제의 경우 후유장애가 진단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양성자나 표적, 면역 항암제와 같은 특수 항암 치료비도 받을 수 있는데, 이 특수 항암 치료 담보는 조금 복잡한 점이 해당 치료를 받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. 그러니 꼭 치료 전에 미리 보험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은 이렇게 암의 병기에 대한 이해와 담보별 보장까지 안내드렸는데요.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톡으로 남겨주세요.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보험에 관해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 주십시오.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